여러분, 코로나19가 또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이 1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9시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97,61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제 12시까지 지표가 나오면 10만 명이 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1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공포에서 좀 벗어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야외에는 마스크도 안 쓰고 말입니다. 실내에서만 마스크 쓰고 또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떤 모임에 가서는 마스크를 쓰지만 최소한으로 쓰는 것 이게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습관처럼 변했거든요. 그런데 10만 명이 또 넘어선다는 게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어제 기준이 99,327명이었어요. 어제 7월 26일 기준이요. 그런데 이게 7월 26일 기준이면 7월 25일에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7월 25일. 그 집계는 7월 26일이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것은 7월 26일 실제로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9시 현재가 97,617이니까 10만 명이 넘어설 거라는 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결국 말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4월 19일에 11만 8,474명 그리고 지난 4월 21일에 9만 846명 이렇게까지 늘어가는 걸 보면 결국 7월 27일 기준으로 4월 29일 이후로 거의 한 석 달 만인가요? 석 달이 조금 넘었나요? 그 사이에 또 1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6차 대유행 공포라고 썼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만큼 공포가 될 것 같으니까요. 실제 공포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게 여러분 9만 명하고 10만 명은 굉장히 달립니다. 일반적으로 심리라고 이야기할 때요. 10만 명 하면 덜컥 놀라는 게 10만 명이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는 것처럼 지금 중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망자도 또 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루 사망자가 470명까지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위중증 환자들이 168명으로 지금 늘었고요. 또 하루 사망자도 17명으로 지금 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조금씩 그 불안감은 커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점점 커지는 상황이 우리를 조금씩 두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는요.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1.54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난 7월 둘째 주에 1.58보다는 낮아졌다고 하지만 1.54라는 기준은요. 오늘 10,000명이 발생을 했다면 내일 15,400명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제로도 말입니다. 지난 6월 다섯째 주부터 보면요. 더블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월 다섯째 주에는요. 8,548명이 평균 지수였습니다. 그런데 7월 첫째 주에는 15,978명 더블이 됐죠. 일주 만에. 그리고 다시 일주 만에 32,857명 거의 더블이 됐습니다. 또 일주 만에 60,697명 또 더블이 됐습니다. 더블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 만에.
그에 따른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금 지난 6월 셋째 주만 하더라도 0.86이었지만 다섯째 주는 1.05였고요. 7월 첫째 주는 1.40이었습니다. 둘째 주가 1.58이고요. 그리고 셋째 주가 1.54고요.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과연 이 6차 대유행의 공포 또 어떨까요? 일단 정부는요.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요. 없다 이렇게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치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2년 1개월 동안 거리 두기 제한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고 사적 모임이 제한이 돼서 실제 실물 경제가 박살났습니다. 2년 1개월 동안 박살났으니까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소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이 지금 버티지 못하고 줄폐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또다시 거리 두기를 해서 막는다면요. 아마 말입니다. 실물 경제는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속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정부 주도의 방역이 아니라 개인 주도의 방역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풀어놓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지만 새로운 방역 대응책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경제가 또 사회가 너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우주 고려대 교수인가요? 이분은요. 아예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정부 주도의 거리 두기를 도입하기 어려운 건 정부 말대로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사회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금 당장 사적 모임이나 시간 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은 워터밤이나 풀파티라는 그런 행사만이라도 조금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소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극적으로. 그죠? 옛날에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거리 두기 해야 된다. 영업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생긴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재창궐은요. 우리들에게 위협은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 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독자 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표현은 자기 방역일 것 같습니다. 자기 방역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고요. 또 이 자영업자분들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소기업 또 소상공인 여기는요.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손님들에게 피해가 끼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본인 스스로도 자기 방역에 충실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상황을 또 간다는 가정하에 준비를 해가야 합니다. 저는요. 다시 거리두기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결국 말입니다. 손님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심리적 공포가 생겨서 밀폐된 공간에 스스로 안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분들 또다시 굉장히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다는 것 아마 지난 경험에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때문에 스스로 자기 방역에 충실하는 것. 또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아주 신경을 바짝 쓰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